당신은 오늘 하루 중 질투심을 몇 번이나 느끼셨나요? 당신은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도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질투심을 느꼈답니다. 주차장에서 저의 차 옆에 세워진 고급차를 보면서 또 카페에서 멋진 얼굴과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책상 위에 놓여진 베스트셀러 책 겉면의 저자의 웃는 얼굴 사진을 보면서 또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 보여지는 타인들의 성공 스토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움의 감정은 시샘으로, 시샘의 감정은 어느새 괴로움으로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저는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이나, 아니 수시로 질투심을 느꼈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오늘 질투심 없이 하루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저와 같은 질투심을 느끼셨다면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언어학에서는 부러움과 시기심, 그리고 질투심은 비슷한 감정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학자들 중에는 각각의 의미의 차이점을 두면서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부러움과 시기심, 그리고 질투심을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한 감정으로 묶어서 질투심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질투심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당신도 지금껏 그렇게 생각해 오셨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셨다면 당신의 감정은 질투심을 느끼는 동시에 크든 작든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투심은 우리가 선택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질투심을 선택할 수 있다면 분명 질투심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질투심이라는 불편한 감정과 동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질투심이 무엇인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불편한 감정인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투심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형성된 복잡한 감정입니다. 감정 표현의 보편성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폴 에크만의 6가지의 기본 감정은 행복, 슬픔, 분노, 놀람, 공포, 혐오입니다. 복합 감정이란 기본 감정들이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혼합되고 겹쳐져서 생겨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쁨과 신뢰가 합쳐지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화를 느낀다면 증오라는 복합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는 복합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질투심은 우리의 내면 속에 품고 있는 갈망과 욕구, 그리고 그 갈망과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없는 것인데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질투심인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시기와 질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속담이지요. 사촌이 땅을 산 것을 몰랐을 때는 전혀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픈 것이었지요. 우리의 자아가 불편해하면 따라오는 감정이 질투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관할한 주관자로서의 자아가 불편해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불편해하는 자아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2차 감정들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감정들을 합쳐서 질투심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의 예처럼 사촌이 땅을 샀어라고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동시에 나는 아직도 내 땅이 없는데 라고 사고를 하면 우리 안의 감정이 나의 주인이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군 하고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켜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질투심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순간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자신에 대해 자아가 스스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라고 자신을 향해 정죄하거나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질투심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규정되어 버리고 우리들은 일상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질투심 자체를 느끼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감정은 자극에 의해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기에 감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분명히 질투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없는 듯 무시하는 것은 즉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이란 프레임이지요. 프레임 속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인지학에서 이미 정리된 프레임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더욱 코끼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지요. 이 프레임이 인지심리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해라고 자신에게 강요하고 질투심의 감정을 수면 아래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의 질투심은 용수철처럼 더욱 강한 힘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심은 억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투심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질투심을 통해 외부의 자극에 집중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내면 안에 질투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투심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질투심을 느끼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혹은 이 사람에게 나는 왜 그렇게 느끼는 건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겠지만 질투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에 취약한지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나의 질투심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 불안감, 혹은 두려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질투심에 배후 감정의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배후의 숨은 감정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외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담의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질투심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한 덴마크의
심리치 교사 벤트 포크에게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질투심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찾아내는 지뢰 탐지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질투심을 느끼는가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의 그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 질투하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므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지 또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투심은 외면하거나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압함으로 소멸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질투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배후의 진짜 감정과 욕구와 갈망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긴장감을 주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질투심은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주인공이 되라고 응원하는 건강한 외침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질투심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에너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더욱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